예, 차이나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오늘은 잠시 예고를 드렸는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긴박해져서요. 주요 도시를 봉쇄하고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콩도 최근에 사실은 확진자가 많이 늘었고요. 당면한 거는 이제 선전이 도시를 봉쇄하고 어렵습니다. 현재 코로나 현황이 어떨까요? 지금 뭐 SNS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뭐 중국 친구들도 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뭐 지금 선전 같은 경우 지금 일주일 정도 이제 봉쇄를 이제 도시 봉쇄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상하이는 중봉쇄 수준이고 기타 지금 뭐 길림성에 있는 뭐 길림시, 장춘시 뭐 그밖에 다른 뭐 텐진까지도 지금 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쉽지 않다. 무증상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일단 지금 분위기 통계로 봤을 때 3,000명 갔다가 5,000명을 넘었고 약간 조금 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심한 게 지금 홍콩이 가장 심하거든요. 네. 홍콩이 지금 15,000명도 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심각한 지금 뭐 갈 길도 바쁜데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는 오늘 조금 약세이네요. 중국 상해는 약보합이고요. 선전이 0.6%, 홍콩이 1% 정도 밀립니다. 최근에 뭐 급락 이후에 뭐 급반등이 좀 있었고요. 네, 좀 반등했죠. 코로나 얘기 좀 이어가면요. 중국이 뭐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있다고 해서 태클을 걸었다 감염원으로 지목을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무책임한 표현 같아요. 왜 여러분 예전에 중국 차이나데일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미국 바닷가재에서 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전문가들 여쭤보고 하면 뭐 콜드 체인이라든지 뭐 우편물을 통해서 이제 감염 가능성 낮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 조금은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 나온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 이제 특히 이제 저장성에 있는 원조라든가 뭐 항저우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좀 의혹을 좀 제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누리꾼들이 조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이제 험중험한 분위기가 지금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실제 들어가 보고 주변에 이제 중국 현지나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그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일부의 내용을 조금 한국에서 조금은 좀 과다하게 좀 이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입된 거는 저도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하고 보고 지금 뭐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홍콩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에서 지금 선전 이제 한 것처럼 바로 지하철 타고 오면 선전이기 때문에 네. 홍콩에서 유입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조금 더 과대 포장해서 국내 하면 또 이제 험중험한이 또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내용은 그렇다. 뭐 중국 내부가 다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 일부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전이라는 데가 이제 홍콩 쪽에서 구룡반도에서 바로 올라가는 맞이하는 도시죠. 지하철 타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나서 이제 광저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선전인데 선전 광주까지도 이제 버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선전이죠. 그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전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홍콩에서 왔다. 그러니까 홍콩이 워낙 홍콩이 심했고 이제 유입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의 분위기가 더 많이 형성돼 있고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의류에서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부 저게 이제 누리꾼 일부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게 뭐 중국 내부에서는 크게 이게 정보나 이렇게 뭐 소식들이 뭐 전파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전이나 홍콩이나 사실 같은 지역이네요. 남쪽 그죠? 그렇다고 보시면 그쪽에서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또 국내 기업들, 또 공급망 차질을 겪지 않을까 지금 우려입니다. 이게 가장 걱정이죠. 지금 좀 상황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히 이제 북쪽으로 가면 이제 길림성 같은 장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특히 산동성도 좀 심한데 일부 지역 산동 칭다오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칭다오 있죠. 예, 가장 우리 가까운 뭐 웨이하이도 마찬가지고 정말 비행기 타고 가까운 데인데 거기는 이제 일부 지역은 봉쇄가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 영향이 있죠. 선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관. 우리 이런 IT 전자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봉쇄, 준봉쇄 수준이 같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 차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조금씩 보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 상황을 좀 보면 가장 첫 번째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 뭐 원래는 이틀 정도 16, 17일만 지금 뭐 생산 중단한다는데 좀 길어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해줘. 왜냐하면 상하이에서 24시간 전기차를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만드는데 생산이 안 되면 여기서 만들어서 내수도 있고 독일, 일본, 인도로 다 판매가 되는데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테슬라가 한 105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 상하이에서만 45만 대 하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망에 차질이 있죠. 그러니까 원자재 값 상승도 힘든데 이제 지금 중국 내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IT 혁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중심 메카가 바로 선전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제 우리 뭐 회로 기판 만드는 기업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만 폭스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다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폭스콘도 이제 공장을 이제 중단했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이제 인쇄 기판을 만드는 유니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이제 봉쇄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공급망 물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한국 기업인데 지금 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도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단 일주일 정도 봉쇄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제 크게 보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게는 가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준봉쇄된 지역이 다 이제 항만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물류의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선전하면은 우리가 뭐 상해거래소 그다음에 선전거래소가 있잖아요. 네. 증권거래소가 있어서요. 도시가 봉쇄되면 주식거래, 금융시장 이런 것도 함께 좀 마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선전거래소도 봉쇄됐다, 닫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선전시가 봉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봉쇄된 건 아니고 제가 선전거래소에도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선전이 워낙 고위험 지역이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선전거래소 내 이제 핵심 인원을 빼고 대부분은 지금 재택근무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재택근무로 원격 업무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심했던 게 이제 15일이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 홍콩 상이 안 좋다 보니까 홍콩 증시 뭐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도 뭐 10% 이상 뭐 하락을 했었고 선전 거래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15일은 상하이 증시 다 이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3,600까지 갔거든요. 포인트가. 그러다가 지금 거의 3,000 갈까지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 요 이제 좀 지나고 이제 17일 어제 지금 계속 며칠째 지금 계속 거래가 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좀 하락해서 좀 상승세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까지.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가장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이 불안한 심리가 단순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러시아가 중국한테 지금 군사 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서방에서 만약에 이제 제재를 가했을 경우 이제 그런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미국 증시에 들어가 있는 우리 중국 관련된 기업 퇴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이슈. 그것 때문에 홍콩 증시가 급락한 것도 영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슈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이슈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내 중국 기업주. 그런데 유호 부총리는 좀 협의하고 있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좀 무말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단계로 좀 봐서는 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스탠스가 지금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지금 작년 11월 15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오늘 저녁에 전화 통화를 또 합니다. 그런다면서요? 예. 중요한 포인트죠. 거기서 이제 내용은 제가 보건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국의 이제 중재 역할, 뭐 이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한테 중재 역할을 할 거 부탁한다. 두 번째가 이제 북한 이제 ICBM이죠. 북한 도발 자제시켜달라. 세 번째가 대만 문제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스탠스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미국에 포함한 서방의 대중 제재,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퇴출 가능성, 미국 증시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산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이니까 아마 내일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데는 지금의 스탠스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더 좀 심각한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영향들 박승찬 교수님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전이 바로 홍콩 이쪽에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IT나 이런 신산업으로 얘기하면 이제 광저우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광저우 여기 이 선전도 그런 IT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IT의 메카를 하면 지금은 선전을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군요. 광저우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전의 배후 도시? 중요한 그러니까 광동성에서 중요한 핵심 도시긴 한데 그러니까 IT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배후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전통 산업에서 뭐 패션, 의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광저우가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IT 하드웨어 인프라가 거의 지금 선전을 중심으로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웨이나 텐센트나 비아디나 이런 빅테크들이 본사가 다 바로 이 선전에 있거든요. 또한 이제 IT 수출 물동량을 또 담당하는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폭스콘도 지금 뭐 아이폰을 만든 폭스콘도 지금 이제 선전이 있는데 지금 공장 가동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아이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뭐 매우 좀 위태위태했죠. 그러다가 뭐 최근에 조금만 좀 나아지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는데 뭐 지금 이 오미크론 선전 부분에서는 큰 부분에서는 뭐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또 뭐 잠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 올해 뭐 계속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 지금 선전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 나왔는데 도시 2천만 명 전체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중국 정부의 그 방역과 관련된 고민들이나 스탠스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방역을 철저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워낙 확산세가 빠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화가 돼 가도록 좀 방향이 가는 느낌도 없지 않은데 중국은 여전히 뭐 몇 명 나오면 도시 하나를 봉쇄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 확산이 빠른 오미크론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막을 수가 있을까? 네. 이게 뭐 그 전에도 이렇게 뭐 제로 코로나 했는데 결국 확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콩하고 선전은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뭐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중국은 이제 지금 경제도 지금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도 막아야 되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 올해도 제로 코로나로 이제 가는 정책인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어제죠. 17일 날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회의 때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게 이제 신화사에서 나왔죠. 나온 게 올해도 이제 제로 코로나로 한다. 그 이유는 뭐 생명과 건강을 뭐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이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방 정부들한테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졌죠. 이제 코로나 확산 뭐 방어 제대로 해라 하지 않으면 문책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17일 날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이런 이제 회의를 참석을 했지만 16일 날 중국 코로나를 이제 점차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인데 어떤 그 문건을 발표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부분에서 조금 완화되는 방향에서의 좀 기조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증세가 좀 경미할 경우는 치료제 이제 팍스로비드죠. 이거 먹고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다음에 퇴원 후 격리할 때도 기존에 14일이었는데 일주일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조금은 변화는 있다.
그래서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경제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중국 혼자만 지금 제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한 세 가지 정도겠죠. 네. 뭐 가장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올해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10차 당대가 있죠. 3년인. 두 번째는 이제 좀 자신이 없는 것들이죠.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지방 의료 시설이 좀 취약하죠. 그러니까 대도시는 관계 없지만 지방 같은 경우 만약에 확진자가 이제 심할 경우, 특히 이제 중환자가 이제 넘쳐날 경우 병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료를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지금 뭐 중환자실 병상이 뭐 10만 명당 한 4.37개 정도 중국은, 미국이 한 35개, 그다음에 뭐 독일이 29개 병원 매우 열악하죠. 이걸 감당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걸 선수를 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 백신에 대한 게 한계를 자기들이 느끼고 있다. 아무래도 중국산 백신이 이제 예방 효과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감염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제 더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뭐 생명 건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미중 간의 또 경제 이슈들 조금 더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있기 전에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반도체를 전략 산업화하고 중국하고의 선을 긋고, 우리도 거기서 이제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반도체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면서 상당히 더 꼬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중간에 반도체 긴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의 관심 뭐 전쟁 빨리 멈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내부적인 것을 또 연구하고 이게 또 이렇게 분석하는 또 이런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셈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급법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나왔죠. 공급 부족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장기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큰 영향이 없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는 이제 문제가 커진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매체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자체가 워낙 이제 반도체에 들어간 희소가스, 뭐 네온, 크립톤, 이 네온, 크립톤, 특히 네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뭐 전 세계에서 한 70%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크립톤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합치면 뭐 한 70~80% 차지하고, 다 반도체에 등한 중요한 희소가스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나중에 중국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중국도 지금 네온을 만드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좀 적죠.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이런 겁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네온 수입 비중이 우크라이나가 1등이었고 중국 2등이었는데 작년에 중국 1등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 네온이 66.6%, 우크라이나가 23%,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이것을 전략적 물자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시소 가스도 있지만 결국은 광물 자원이거든요.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팔라듐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팔라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좀 셈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라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등이 남아공이고 2등이 지금 뭐 러시아 쪽 부분들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러시아산 또 이 팔라듐을 많이 또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을 찾아야 될 게 이제 남아공인데, 이 아프리카도 중국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속셈 부분에서는, 셈법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번을 통해서 이제 군사를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직접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셈법은 결국은 이제 지금 천연가스,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양대 산맥으로 있는데 지금 미국으로 돌리려는 그런 이제 셈법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속내가 좀 복잡하죠. 아까 말씀드린 팔라듐 부분들이 러시아산을 지금 35%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는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팔라듐이나 네온 가격이 상승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위축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이 전쟁을 좀 뭐 적당한 선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또 미국의 셈법인 것 같고요. 중국은 셈법은 이제 요번에 이제 광물 자원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가 생각했던 게 바로 티타늄일 겁니다. 티타늄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또 가장 대표적인 생산 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티타늄이 뭐 이 스마트폰이나 항공기 제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잉사나 에어버스 이런 데서 지금 다변화하는데 단시간 쉽지 않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 협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근데 대외 명분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고민스러운 거고, 오늘 저녁에 이제 이제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 뭐 시진핑 주석은 아마 이제 일단은 제재는 멈춰야 되고, 뭐 전쟁은 뭐 이러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중재하는 역할을 나름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뭐 군사를 지원한다, 뭐 이런 지금 뭐 지원을 한다라는 뭐 시그널을 보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미국 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버리는 미중 간의 또 이 신경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이어서 반도체 공급망 우려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박승찬 교수님께 또 최고 전문가시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긴장 상태에 관한 거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제 또 중국이 대만을 어떤 무력으로 침공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좀 있고, 어제 보도 보니까 뭐 내부 기밀을 보면 중국이 대만을 먼저 치려고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쑥 들어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런 긴장감은 사실 실제적인 겁니까? 아니면 뭐 관념적인 겁니까? 우리 관념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데, 중국 내부에서 혹은 중국 내부라고 보이죠.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기는 합니다. 예. 대만 침공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27년도,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 100년이 되는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이. 예. 그다음에 2035년도 두 번째. 2035년도는 어쨌든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가장 뭐 전략적인 시간 타이밍이다라고. 힘이 생기는 시기. 힘이 생기는 시기. 2035년도. 세 번째가 2049년도. 2049년도는 정말 중국이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2047년도에 이제 홍콩이 완전히 이제 중국의 본토에 들어오는 거고, 2049년도가 마카오가 들어오고, 이제 그 남은 타이완이니까 이제 중국이 이야기하는 정말 중화권, 원차이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어디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을 계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들이죠. 어쨌든 그렇죠. 이번에 또 관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나리오도 계산을 해보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또 왜냐하면 지금 당 자체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글로벌 리더를 떠나서 동아시아에서 리더를 꿈꾸려면 어떤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형국이 안 그렇다는 걸 본인이 확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무리한 선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글로벌 지정학적으로 변화들을 줍니다. 네. 북한 같은 경우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여러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승찬 교수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뭔지 보여주세요.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중국 티타늄 관련주 대표주를 찾아라입니다. 네. 티타늄 관련주를 보자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지금 미중 간에 특히 이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야 지금 중국의 셈법에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티타늄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생산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타늄 부분에서 전략 물자 부분들이 두 나라가 이제 합치면 꽤 많은 볼륨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티타늄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스마트폰, 항공기, 제조기 전반적으로 티타늄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을 가져서 오늘 제가 이제 중국 주식 팁 주제로서 이제 중국 티타늄 대표주를 찾아라. 그래서 한번 이번 이런 종목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티타늄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게 티타늄은 첨단 소재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군용, 민간 항공기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티타늄 사용량이 지금 계속 이제 국방 현대화가 중요시되고 있고, 티타늄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도 소개를 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티타늄 붐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티타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오늘 티타늄 소재 이제 대표주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한 3개 종목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 다른 티타늄 소재가 들어간 각 좀 다른 영역별로 대표 선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보시면 제가 상하이 종목 하나, 그다음에 선전 2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티타늄 좀 보면 아시겠지만 티타늄을 중국어로 지금 타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종목 지금 제목 보시면 타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타이라는 게 중국어로 이제 티타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제 그 종목이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바오타이 구펀인데요. 타이가 들어가 있어요. 예, 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도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그러니까 타이가 다 들어간 것은 티타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바오타이 구펀은 항공기 원자재인 항공인 티타늄 첨단 소재의 가장 대표 그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바오타이 구펀 같은 것도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항공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첨단 그다음에 뭐 국방 현대화에 있어서는 가장 또 대표적인 또 중국이 지금 앞으로 굴기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판강판타입니다. 판강판타에는 이 종목도 얘기를 하면 좀 재미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위치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판저와시라는 데인데요. 이 사천성, 스촨성 들어보셨는데 예. 스촨성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그 판저와시가요. 철 강철이 유명한데 지금은 이제 이 또 광물자연 우리가 바나늄이나 티타늄에 엄청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티타늄과 바나늄 같은 경우도 이 바나늄 같은 게 자동차 특수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타늄 이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3 뭐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크니까 하여튼 뭐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강판타이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전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판저와시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판저와가 티타늄의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중허, 그다음에 중허 타이바이라는 건데 중허 타이바이는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전기차 종목과 연동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리튬 인산철이라는 대표주인데요.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죠. 삼원계 배터리라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 합쳐져서 만드는 양극재인데 이게 이거보다 더 좀 이제 그 우위를 차지하고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제 리튬 인산철. LFP.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대표주죠, 중국에. 그게 중허 타이바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이제 그래서 이제 CATL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합작사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친환경차가 늘어날수록 결국 리튬 인산철 부분에서 공급량이 이제 부족해지고 그럴 경우 이 중허 타이바이가 결국은 또 계속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티타늄 관련돼 있는 이 타이가 들어가 있는 종목 상하이 하나, 그다음 선전의 2종목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 우리가 뭐 매일 와치하지만 최근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 확산 그다음에 중화권 증시의 급등락이라 해서 훨씬 더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